감독이 이봐 나도 블록버스터 만들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느낌이랄까요? 폴 토마스 앤더슨, 줄여서 PTA라고 불리고 있는 감독의 신작이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복잡한 상징이나 심오한 해석을 굳이 파고들지 않아도 이야기 자체가 가진 힘만으로 관객을 스크린 속으로 완벽하게 빨아들이는 정말 재밌는 작품이었고요. 예를 들면은 디카프리오가 전화기 한 대를 붙들고 몇 분 동안 이어지는 그 원맨 쇼만으로도 심장이 쫀득해지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여기에 션 펜, 베니시오 델 토로, 레지나 홀 같은 베테랑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 앙상블은 극의 무게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체이스 인피니티라는 배우의 발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뷔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는데요. 전설적인 명배우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발하면서 극의 중심 역할을 해내더라고요.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배우였고요. 여기에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이 영화를 왜 극장에서 경험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잘 만든 추격 스릴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균열과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시선이 담겨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권위주의적인 기득권의 모습이나 이민자 단속, 권력 남용 같은 것들이 현실의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급습이나 소수자를 향한 구조적인 폭력과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은 불법 이민자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극중의 군인들은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건데 왜 악역처럼 그려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불법 이민자들은 자국의 정치적 부패나 폭력, 가난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시스템의 희생자들입니다. 멕시코와 중미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은 납치, 강간, 갱단과 같은 폭력을 피해서 오거나 정치적 부패와 실패한 제도, 갱단의 갈취가 만들어낸 경제적인 절망에서 탈출하기 위해 온 자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영화는 이런 복잡한 사회 문제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으로 인물들을 나누는 대신에 각자의 신념과 욕망, 그리고 처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선택을 내리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더라고요. 먼저 스티븐 J. 록조 대령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그는 국가라는 합법적인 시스템과 공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극중에서 그려지는 그의 행동 동기는 거창한 명분이나 정의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모임에 가입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야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과거 흑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혼혈딸 윌라를 16년 만에 찾아서 없애려고 하죠. 합법의 탈을 쓴 그의 폭력은 그래서 더욱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면서 거대한 명분 뒤에 숨은 개인의 추악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인물들이 바로 반정부 혁명단체인 프렌치 75입니다. 폭발물 전문가인 밥 퍼거슨을 비롯해서 이들은 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범죄자 집단입니다. 처음에는 사상자를 피한다라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지만 동료였던 퍼피디아가 은행 강도 중에 경비원을 살해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화는 다른 영화들처럼 혁명단체를 완벽한 영웅으로만 그리진 않습니다. 프렌치 75는 은행을 털고 폭발물을 사용하며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부패한 시스템과 억압에 저항한다라는 서사를 통해서 관객들은 이 불완전한 반란군에게 감정적으로 지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을 어긴 혁명가들이 악일까요? 아니면은 법을 집행한다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짓밟는 시스템이 악일까요? 이 질문은 영화가 다루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때 베니시오 델 토로가 연기하는 세르히오 세인트 카를로스는 불법 이민자들을 돕는 조력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극중 행보는 해리엇 타브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리엇 타브먼은 과거 미국 노예제 시대의 지하철도라고 불리는 비밀 경로를 통해서 수백 명의 흑인 노예들을 자유로 이끌었던 실존 인물이죠. 세르히오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평소에는 윌라의 가라데 스승이자 불법 체류자 공동체의 리더였던 그가 숨겨진 터널을 통해서 위험에 처한 이민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죠. 영화는 이 비유를 통해서 현대 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이 과거 노예들의 절박함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세르히오의 행동도 엄연한 불법이지만 영화는 그를 영웅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법이 항상 정의롭지 않을 때 때로는 그 법에 저항하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 윌라 퍼거슨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인 밥과 자신을 낳았지만 죽이려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록조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은유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록조는 순수한 혈통만을 진짜 미국으로 인정하려는 과거의 배타적인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혼혈딸인 윌라를 부정하고 제거하려는 것은 다인종 국가라는 현실을 거부하려는 미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윌라가 선택한 아버지인 밥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본질적인 모습과 닮아있죠. 결국 윌라가 혈연으로 이어진 폭력적인 아버지를 버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택하는 것은 미국이 어떤 정체성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가 아닌 가치를 선택하는 그녀의 모습은 출신이 아닌 기여로 혈통이 아닌 신념으로 하나가 되겠다라는 미국이 본래 약속했었던 이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고 오클랜드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부모 세대의 저항 정신을 이어받는 새로운 혁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윌라의 어머니인 퍼피디아 베버리 힐스나 록조에게 고용된 인디안 용병 아반티 같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퍼피디아는 평생을 억압에 맞서 싸워온 혁명가였지만 아이를 낳은 후 겪는 개인적인 고통과 함께 결국 시스템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록조는 그녀에게 동료들을 배신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거래를 제안하고 결국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이죠. 자신의 신념보다는 생존을 택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나약함을 보여주는 지점이었습니다. 퍼피디아의 비극은 그녀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녀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라는 데 있죠. 반면에 아반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억압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견디면서 악당의 편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무고한 소녀를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가장 숭고한 이념을 지녔던 인물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고 가장 억압받았던 인물은 가장 존엄한 선택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화는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순간에 무너지고 또 어떤 순간에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존엄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도 인상 깊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세르히오가 알려준 심호흡법, 파도를 떠올려봐 라는 그 대사가 혼란 속에서 평정심을 찾는 주문처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파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는 파도는 생존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세르히오에게 이 심호흡법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가 뭔지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독려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현실적인 생존 기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파도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련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파도는 막을 수 없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하나의 싸움이 끝나면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영화의 제목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남용하는 한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의미는 영화의 마지막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자동차 추격 장면에서 시각적으로 폭발합니다. 카메라는 마치 그들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차를 비추는데 이건 살아남기 위한 문자 그대로의 생존 투쟁인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싸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윌라가 세르히오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위기를 넘기는 것처럼 이번 파도는 넘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죠. 폴 토마스 앤더스 감독은 굳이 대사로 설명하지 않고 이처럼 시각적인 언어만으로 영화의 주제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정말 감탄스러운 연출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모습이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 그리고 계층 갈등까지 마치 영화 속의 싸움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들도 본질은 그대로인 채 형태만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리듬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윌라가 새로운 싸움을 향해 나가듯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이 영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이봐 나도 블록버스터 만들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과 깊이를 잃지 않았다는 게 더 대단한 지점 같습니다. 심장을 조여오는 서스펜스와 파도처럼 몰아치는 액션으로 장르적인 재미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던져놓고 있거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이 이야기는 결국 다양한 형태의 사랑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와 딸 사이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의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작품이 다루고 있는 이민 문제, 백인 우월주의, 부패한 권력 이런 것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사랑의 부재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겪는 끝없는 투쟁의 파도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세대, 성별, 계층 간의 갈등과도 겹쳐 보였거든요. 우리 시대의 사랑과 투쟁,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묻는 한 번쯤은 꼭 봐야 될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거의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 덕분에 숨 돌릴 틈 없이 몰입하게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극장으로 달려가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 영화는 감독의 첫 아이맥스 개봉작이기도 하니까요. 기대가 되신다면은 큰 스크린으로 그 장관을 온전히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영화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록조의 부하 댄버스 대령 기억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역할을 맡은 배우는 연기 경험이 전혀 없던 군사 컨설턴트이자 전직 국토안보부 특별요원 신문관 출신인 제임스 레이터먼이라는 분이십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했던 신문 기술을 연기에 그대로 녹여내서 그렇게 강렬하고도 현실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전문 배우를 통해서 얻어낸 이런 무시무시한 현실감이야말로 앤더슨 감독이 항상 추구해왔던 진정성이 아닐까 싶네요. 이분의 아들이 SNS에 남긴 글도 재미있던데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나를 신문하면은 정말 무서웠다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윌라 역의 체이스 인피니티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듀프리라는 K-POP 댄스 커버 그룹 멤버더라고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은데 이 영화로 떡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구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반응을 얻고 있는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역대 작품 중에서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동시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모든 출연작 중에서 역대 최고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앤더슨 감독이 영화에서 내가 정말로 보는 유일한 것은 배우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의 철학이 완벽하게 증명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파도는 무엇이고 어떤 인물의 선택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더 배우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파도 타기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길 바라면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